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선봉대 역할을 해온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반역의 주동자가 된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해 남부 로스토프를 점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반역 가담자는 처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입니다. 장갑차와 전차들이 도심 건물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줄지어 골목길을 가로지르고 러시아 지지 세력을 뜻하는 Z 문양이 적힌 전차도 도로를 돌아다닙니다. 현지 시간 24일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의 군본부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병들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용병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에 맞서 러시아 땅인 로스토프에 용병들을 진입시키고 러시아군 헬기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е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это марш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аши действия никак не мешают войскам. 프리고진은 또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자신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소식에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도 폐쇄하는 등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반역 가담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고진을 향해선 개인적 야망으로 러시아를 배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체포명령을 내렸고 용병들을 상대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바그너 그룹이 또 다른 남부 도시인 보로네시도 장악했다고 전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내전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반란을 이끌고 있는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원래 푸틴 대통령이 아끼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을 세운 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부터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쭉 러시아를 도와 최전선에서 싸워왔는데요. 최근 러시아 국방부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사기, 성매매 알선, 젊은 시절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잡범이었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대할 기회를 잡으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크렘린궁의 각종 연회에 식음료를 공급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바그너 그룹을 세워 민간 용병 사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러시아 정부를 도왔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직접 전장에 등장해 용병들의 작전을 지휘하면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최전선 격전지였던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장악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탄약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군수내부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аздают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команды, в которых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бы ЧВК «Вагнер» не только боеприпасов не давать. 이에 러시아 정부는 용병 통제를 위해 바그너 그룹에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는데 프리고진이 이 계약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의 공격을 받았다며 총뿌리를 돌려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한때 푸틴의 최측근이었지만 반란 수장이 되면서 프리고진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동안 최전선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용병들이 러시아의 반기를 든 거잖아요. 이번 무장 반란, 과연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 가장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모두 각자 유리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할 텐데요. 네. 일부 SNS에서는 러시아군 전력이 바그너 그룹에 합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최전선에서 1년 넘게 싸워왔던 정예병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려 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반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죠. 그리고 프리고진을 지지해온 수로비킨 같은 러시아 군부 세력도 즉각 규탄에 나선 만큼 용병들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네. 또 푸틴의 열렬한 지지 세력인 체첸 공화국도 조금 전 반란 진압을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국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지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측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일단 이달 초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반란 사태가 장기화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고 후방에 일부 예비 병력만 배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모스크바에 전격적으로 진격한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들이 기술을 돌려야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 빈틈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 러시아의 반란 사태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경찰이 아이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생후 8일 만에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에게 넘긴 사건. 친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20대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넘길 당시 친부도 동석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입니다. 이 둘은 현재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부를 불러 실제로 현장에 동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친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도 구속된 친모 고모 씨 남편의 범행 가담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내 고 씨가 넷째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 작성한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명이 실제 남편이 한 걸로 조사되면 남편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친모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 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는 중이거나 낳은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살인 혐의보다 가벼운 형량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직후가 아닌 하루 뒤에 범행했다는 점, 2번이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그래 경제적 공공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두 번째 살인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 공공이 있었다면 두 번째 살해를 하는 아이는 분명히 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 따라 살인 혐의로의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부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는 3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결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도에 산산조각난 차량 잔해가 나뒹굴고 흰색 차량 맞은편에는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SUV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넘긴 채 달리다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끽 하면서 뭐가 쿵 하더라고요. 놀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 길 도로가에 이렇게 건너편에 누워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차에 받친 62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37살 여성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헷갈렸다면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여성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경주 현곡면의 한 주택 앞마당. 스테인리스 대야 위로 흰색 연기가 올라오고 한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뿌립니다. 최고 기온 3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금속성 그릇이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안에 있던 수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수도가에 연기가 올라와서 나가버리니까 화재가 나서 제가 진화를 했습니다. 발견을 못했더라면 주택에서 전체에 화재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남성이 스스로 불을 꺼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교차로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과 맞은편 차량 운전자 60대 1명 등 총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남 여수에서는 소두라도 서쪽 해상에서 1톤급 어선과 9톤급 어선이 부딪혀 조업을 벌이고 있던 선장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민간 어선 등 18척을 보내 수색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나들며 무더웠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제주에서는 일부 해수욕장들이 예정보다 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질 구조대도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밭과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해변. 밀려드는 파도 위로 몸을 던지며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맞이합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즐기는 사람들과 모래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이 어우러지며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됩니다. 동생이랑 엄마 아빠 오니까 더운데 물놀이 하니까 좋아요. 물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또 이제 여기 나와서면 또 따뜻해갖고 이제 태닝하기도 정말 좋은 날씨더라고요. 전국에서 처음 제주의 해수욕장 5곳이 문을 열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붐볐습니다. 나머지 제주 지역 해수욕장 7곳을 비롯해 전국의 해수욕장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름철 안전을 책임질 해수욕장 구조대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하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민간 서프 구조대가 서핑보드를 이용해 구조에 나섭니다. 제주에선 올해 처음 활동에 들어가는 민간 서프 구조대로 올여름 100여 명이 바다를 누빕니다. 해변에 대기하면서 파도가 센 날은 이연류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더욱더 열심히 관찰을 즐기게 보다가 이제 사람이 떠내려간다 싶으면은 준비해서 구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맞은 첫 여름 해수욕장들이 피서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한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숙박비의 3배까지 올랐는데요. 수요가 늘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예약과 결제를 마친 손님들에게까지 뒤늦게 웃돈을 요구하고 취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은 2달 뒤 익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쳤지만 어느 날 숙박업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요금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5만 원을 더 지불하던가 아니면 숙박업소 규정에 따라서 취소하던가 해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알고 보니 8월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 익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것.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전해지자 해당 업소뿐 아니라 10곳에 달하는 다른 업소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콘서트 때문에 그러신가요? 당일 지금 현재는 예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요. 숙박료 비교 앱을 살펴봤습니다.
공연 당일인 8월 5일 익산 지역 내 숙박업소의 2인 기준 1박 요금은 12만 원부터 18만 원 선으로 직전주보다 두세 배가량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업소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숙박비 자체는 업주들이 결정하는 자율요금제인데다 현행법상 숙박비 설정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100원을 받고 싶으면 100원을 받고 1,000원 받고 싶으면 1,000원 받고 자율경제 시대인데 그게 그걸 어떻게 뭐라 그럴 거예요. 관할 행정기관인 익산시는 공연이나 행사 시기에 숙박업소 점검에 나서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도관리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감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숙박업소의 비양심적 운영으로 좋지 않은 기억만 안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번에는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최근 쌍둥이를 낳으면서 자녀 넷을 키우게 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늘 물 걱정을 해야 했는데요. 다둥이 가족 소식을 들은 한 이웃이 뜻밖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이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괴산의 한 시골 마을. 언덕배기 단독주택에 5개월 전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손위의 형들까지 4형제, 부모까지 모두 6식구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가족이 둘 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써왔는데 깊이 20에서 30m의 작은 관정이라 항상 샘솟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역상수도가 놓일 거라는 소식에 잠시 마음을 놨었는데 주택이 밀집한 마을과 400m가량 떨어져 4형제 집까지는 상수도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소형 관정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물을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 물이 언제 마르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둥이 가족 소식을 듣고 충주의 한 지하수 개발업체가 나선 겁니다. 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울 방법을 찾다 물 걱정한다는 소리에 대형 관정을 파줬습니다. 지하 안반을 뚫고 솟아나오는 물로 하루 수십 톤을 써도 거뜬합니다. 대공 같은 경우는 이제 100m에서 한 150m, 200m까지도 부착을 하는 거죠. 안심하고 좀 물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굴착기와 압력기 등 대형 장비에 투입된 인력만 6명. 사전 답사, 사후 처리까지 며칠이 걸려 다른 일감도 제쳐야 했지만 기꺼이 나섰습니다. 1,000만 원 육박하는 공사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남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고맙다는 마음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다둥이를 낳았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아이 이상 5천만 원씩 군청에서 준 파격적인 장려금 1억 원에 이웃의 도움까지. 쌍둥이의 탄생이 겹경사를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긴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집중호우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에 아직도 피해 복구가 안 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비만 오면 잠도 들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번 장마가 두렵기만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흙이 쏟아지면서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마치 스키 슬로프가 떠오르는 비탈면.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복구 작업이 밀렸고 임시로 방수포를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가렸다지만 주민들은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이 안 와.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어쩌고 해관으로 좀 가볼까. 이번 여름은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잡혀있고 그렇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일부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린 날이면 이곳 마을 해관으로 대피해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어려움을 겪어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면 저희 동네 이웃집들로 이제 사고 안 난 집으로 자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광양의 다른 마을.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졌을 때 주민 대피 말고는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물이 빨리 흡수가 안 되고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지자체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산사태라든가 또 급경사지, 또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광양시는 탄치마을 복구 작업은 공법 변경 등으로 늦어졌다며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초 분신에 숨진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 양 씨의 분신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벌어졌었는데요. 양 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하는 피해 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실제 양 씨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또 다른 한 곳도 양회동은 죄가 없다며 분신 며칠 전 처벌 불원서를 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릉 2곳, 속초, 양양 각각 1곳. 양회동 씨로부터 피해 입은 업체라면서 경찰은 총 4곳을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씨에게 협박당한 적도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면서 경찰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내가 이래 한 적이 없는데 경찰서 간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양 씨에게 공갈 협박당했을까? 분신 나흘 전 다른 한 곳도 처벌 불원서를 약속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써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 써줄게. 나는 너 개인에 대한 표적 수사 그건 나는 그렇게 진술한 바가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벌 불원서는 못 냈습니다. 회의 중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못 받은 게 진짜 며칠 동안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회동은 죄가 없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어느새 자신은 피해자, 양 씨는 건폭 가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처벌 불원서 못 써준 것도 후회를 하지만 진술할 때 내가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양희동이가 나쁜 놈이 아니고 X가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양희동이가 겁박한 건 없어요. 건폭 피해를 진술해달라는 경찰 요청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사관한테도 그랬는데 굳이 엮으려고 들지 마라. 그러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랬더니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더 이상 전화 안 오더라고요. 피해 업체로 지목된 4곳 중 3곳은 양회동은 죄가 없다고 하고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지만 법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45건 가운데 22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건폭수사 특별 승진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길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1년 만에 미국 유학길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대외 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초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를 위한 책임을 생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귀국길에 마중 나왔는데
이 전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민주당 혁신위원회까지 출범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오늘 귀국길엔 전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당초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만나 양국이 연구개발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규모를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직접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밤 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들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반지하 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배수 펌프장 등의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둔치 주차장이나 하천변 등은 사전에 출입을 차단하거나 통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들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로축구 슈퍼매치에선 서울이 수원을 꺾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또 K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선 황의조 선수도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K리그 복귀 첫 필드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황의조. 황의조의 K리그 고별전 역시 수원과의 슈퍼매치였습니다. 4개월간 4골에 도움 2개로 서울 공격을 이끌었던 황의조와의 이별에 앞서 경기 전 안익수 감독은 선뜻 마지막이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일까요? 다음이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고별전에서 극적으로 골을 터뜨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황의조는 전반 초반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 옆구물에 맞고 말았습니다. 서울은 후반 들어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9분 수원 아코스티의 논스톱 슈팅을 골키퍼 백종범이 막아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 윌리안의 한 방으로 서울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후반 41분 오스마르의 패스를 받은 뒤 수비 2명을 가볍게 제치고 그림 같은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은 종료 직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백종범이 연달아 선방쇼를 펼치며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황의조는 경기가 끝난 뒤 팬들에게 한참 동안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응원 받으면서 축구했고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시 축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의 동행을 마친 황의조는 다시 유럽 무대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튀니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탁구 대회 혼합 복식에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나이지리아 대회 2관왕으로 여자 단식 세계 랭킹을 개인 최고인 16위까지 끌어올린 신유빈. 곧바로 참가한 튀니지 대회에선 복식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임종훈과 짝을 이룬 혼합 복식 준결승에서 세계 8위 인도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백미였어요. 두 선수 모두 어려운 공을 받아낸 뒤 역공전환 성공! 결국 3대0 완승으로 결승에 올라 내일 새벽 대만조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전지희와 함께 짝을 이뤄 4강에 올라있는 신유빈. 조금 전 끝난 단식에서도 중국의 양희윈을 꺾고 준결승에 오르며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2경기 연속 1회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더위 피하랴 장마 대비하랴 돌볼 일이 더 많으셨죠. 밤이 된 지금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장마 전선이 본격 북상하면서 곧 제주도부터 올 첫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밤이면 충청도 지방, 월요일인 모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특히 강한 남풍의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방도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이상, 이후로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30mm 이상씩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강한 비구름대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까지 올라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해상 상황도 악화돼 차츰 서해와 제주 바다로는 풍랑특보가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먼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는 남부지방은 광주가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폭염특보 속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지나는 중북부 지방은 33도 안팎으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경기도 화성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부는 자신이 몰랐던 일이라고 진술해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